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 규모가 중국 국내 총생산의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이 부채가 최근 들어서 급증을 하면서 중국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시간으로 29일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처가 지고 있는 이 비공식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3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705조 원에 달한다. 그러면서 이건 2013년에 16조 위안에서 7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이 불어난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은 중국 GDP의 52% 규모이고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 채무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숨겨진 빚이라는 게 뭐냐면 비공식 채무를 말하는 건데요. 중국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처 같은 이런 정부 관련 기관들이 인프라라든지 이런 공공 프로젝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지방정부의 경우에 이 빚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대차 대조표에는 게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지방정부라든지 재정 관련 기관의 대차 대조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시장에서 엄연히 정부 채무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지난 9월 20일 롬라의 루팅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2020년 말 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45조 위안에 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국내 총생산의 44%에 달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 골드만삭스의 53조 위안, 그리고 이제 그것과는 이제 8조 위안 정도 차이는 납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밝히는 수치하고는 역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블룸버그 통신은 그동안 이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 문제를 주시를 해왔는데 올 들어서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을 했고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경제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니까 중앙정부도 이를 줄이려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갑자기 경제 상황이 돌변해가지고 악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도 중단됐다 그랬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돈질이 되어 왔던 토지 매각이 이 주택시장 위기로 급격하게 둔화되고 또 전력 부족과 공급체계 혼란까지 가세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동안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 바로 부동산 개발, 이것과 연관된 토지 매각 대금이었는데 이 부동산 개발사인 헝다그룹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방정부에게는 직격탄을 날린 셈이 됐습니다. 헝다그룹의 위기로 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매각도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헝다그룹의 실질적인 파산 때문에 지방정부의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과연 지방정부들이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들에게 헝다 몰락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여파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지난 9월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각 지방정부에게는 사회적 불안을 예방하고 일자리 감소라든지 주택 구매 같은 광범위한 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는 임무가 부여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헝다가 채무 등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최후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건 폭풍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헝다그룹은 중국 본토의 한 200여 개 이상의 지역에서 한 8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려놓은 사업이 워낙 광범위하고 대규모다 보니까 이 헝다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회사 직원들, 공급업체, 주택 구매자들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중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에서 부동산은 7.3%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산업이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지방 정부들까지 경제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이 지방 정부의 숨겨진 빚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로 인한 재원 마련 갭을 지방 정부에 대한 채권 발행 증액 허용으로 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올해 3조 6천억 위안 수준으로 규정 할당된 지방채 발행액을 내년에 여기다 5천억 위안 정도 더 넘게 추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진짜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방정부 부채의 80% 이상이 시중은행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런 문제가 이 중국의 금융 시스템 전반에 엄청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중앙정부의 국무원이 지난 4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처가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든지 파산을 선언해야 된다, 이런 지시까지 내려가지고 지방정부들이 더욱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중앙정부의 압박은 일단 중단되었습니다만은 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빚으로 인한 문제는 그냥 덮어놨을 뿐이지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죠. 여기 7월부터 중국 정부가 은행과 보험회사들한테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받는 플랫폼에 대한 신규 유동성 공급을 자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의 딜레마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SOC 사업 같은 데 상당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8월 발표된 퉁지대학교의 중링화 교수의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지방정부 부채의 40%가 유료 도로 투자에 묶여 있다 그랬습니다. 돈 받고 통행하는 그런 도로죠. 근데 이건 모든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지적 쌓기를 위해서 도로 같은 SOC를 무작정 확충을 했는데요. 이 지방정부의 부채는 그럴수록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SOC를 통해서 얻는 수익, 예를 들면 유료도로 등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현저하게 낮아가지고 적자 폭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채무는 급상승하는 반면 그로 인해서 이익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방정부들이 일단 드러난 적자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강행을 하면서 이 지방정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또 중앙정부에게는 숨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난 3월 4일 개막돼 가지고 11일 폐막했던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양회가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양회인데요. 여기서 지도부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충격적인 결론이 도출돼 가지고 주목을 끌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의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중앙정부의 경제계획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방 예산까지 줄여야 될 형편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파악된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는 약 20조 8,900 위안입니다. 또 지방정부의 부채는 공식 확인된 것만 25조 6,600억 위안이었습니다. 이걸 모두 합치면 46조 5,500억 위안이죠. 이걸 달러로 환산하자면 7조 1,000억 달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8,165조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지방정부 부채는 2019년에 비해서 무려 22%나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자, 공식적인 수치만 본다 그러면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난해 GDP 101조 5,989억 위안,
우리나라 돈 한 1경 7,274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비하면 45.8%에 해당돼 가지고 국제기관들이 경고하는 60% 경고선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만은 문제는 이 부채의 숫자에 중국의 국영기업이라든지 민간기업은 빠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부채 액수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진짜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산정을 했던 이 지방정부의 비공식 채무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 기준해 가지고 53조 위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벌써 중국의 중앙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25조 6,600억 위안의 2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 3월 양해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거론됐을 때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3월 10일자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부채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숨어있는 부채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수치가 합쳐진다 그러면 공식 부채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부채로 집계되지 않는 특수목적 채권의 누적 규모가 지난 1월 말 현재 13조 700억 위안 수준인데 이건 일반 채권 발행 규모인 12조 9천억 위안보다 더 많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특수목적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정부가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같은 인프라 시설 건설에 쓰일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인데요. 이건 상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확인된 지방정부의 부채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그런다 그러면 중국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부채는 약 20조 8,900억 위안입니다. 이것도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만 그렇죠. 여기에다 골드만삭스가 집계했던 지방정부 부채 53조 위안을 합치면 무려 73조 8,900억 위안이 됩니다. 자, 이 수치만 해도 지난해 GDP 101조 5,589억 위안, 우리나라 돈 한 1경 7,274조 원과 비교해 보면 무려 72.7%에 육박합니다. 이건 국제기관들이 경고하고 있는 60%선을 훌쩍 뛰어넘죠. 이 부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채무의 경우에 중앙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만 계산한 것이고요. 또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은 지방정부 채권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산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재정을 총괄했던 로우지 웨이가 전 재정부장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서 중국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로우 전 부장은 또 2009년부터 11년 연속 이뤄진 중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이 재정 적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지고 국가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정 위기는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채 위기는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거지 내부적으로 다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의 양회에서 재정 위기다, 재정 적자다, 부채 위협이다 이런 이슈들이 줄기차게 제기됐던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경고들이 나왔던 겁니다.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인 마쥔 청와대 금융발전연구센터 주임도 지난 2월 열렸던 한 포럼에서 중국의 부채가 2009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설정을 차라리 중단하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지적들입니다. 원나이청 중앙재경대학 교수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지난해 긴급 부양책으로 중국의 부채 위험이 심각하게 커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은 지방 GDP의 평균 90%까지 치솟았다라고 밝힌 겁니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3%의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자랑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그런 성장이 경제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펼쳤던 고강도 경기 부양책 덕분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를 찍었죠. 인프라 건설에 주로 투입되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도 2019년 2조 1,500억 위안이었던 것을 2020년에 3조 7,500억 위안까지 늘렸습니다. 한마디로 이런저런 빚을 내가지고 경기 부양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채 비율은 대폭 상승한 것이고, 덩달아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는 더욱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이 중국의 재정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증감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경제는 이렇게 마치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파산에 따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부채 디폴트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요, 이로 인한 기업들의 디폴트 수치만 1,160억 위안, 우리가 돈 한 21조 2,361억 원 정도나 됩니다. 이런 회사채의 디폴트 급증은 글로벌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영기업들의 부도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헝다그룹의 위기까지 터지면서 중국을 바라보는 눈이 차갑게 식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국.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국. 이것이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